대세 오브 대세, 천재적인 음악성과 독보적인 스타성을 갖춘 전무후무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자, 그리고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이자 미국 비대중음악 차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케이티 페리. 사실 이 두 사람은 SNS에 서로 칭찬도 해주고 또 음악적 교감도 나누었던 절친이자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의 관계가 180도 틀어지는 일이 발생. 또 천하의 앙수까지 되고 맙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지?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4년 9월 미국의 유명 대중문화 잡지에서 자신의 신곡 배드 블러드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친구인지 적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어느 여가수에 대한 노래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셀레나 고메즈, 제시카 알바, 신디 크로포드 등 그녀의 셀러브리티 친구들이 무려 17명이나 총 동원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녀의 적수로 등장한 검은 머리 단발녀 셀레나 고메즈. 자,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케이티 페리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겠네요. 자, 이 의미심장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대 케이티 페리의 전쟁임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둘이 친했다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진 거야? 남자 문제입니까? 정확하겠죠. 아, 진짜로? 설마. 나의 촉과 감. 남자 아니면 저럴 일이 없어요. 2011년에 케이티 페리의 공연을 함께한 3명의 댄서가 2013년 3월 자신의 투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자, 근데 케이티 페리가 앨범 로어 활동을 시작하자 댄서들이 그녀에게 쭈루루루루 달려갔던 겁니다. 케이티 페리가 내 공연 망치려고 일부러 빼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일부에서는 한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 남친 팝스타 존 메이어 아시죠? 존 메이어. 자, 그와 케이티 페리가 연애를 했었다라는 사실에 화가 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당장이라도 쏴라 있네를 외쳐야 될 것 같은 화끈한 남자 스타를 만나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유일무이한 악동 크리스 브라운과 2007년 데뷔 당시 16살의 나이로 미국 음악계를 씹어먹은 래퍼 솔자 보이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살벌한 디스 랩 전쟁이 아닌 주먹으로 서로에게 대결 신청을 했습니다. 뭘 대결 신청을 해요? 자, 이들이 주먹 다짐을 벌이게 된 원인은 바로 크리스 브라운의 전 여친 카루쉐 투란 때문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녀는 2014년 크리스 브라운과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그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1월 전 여친 카루쉐 투란이 별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래퍼 솔자 보이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관심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현 남친들도 아니면서 크리스 브라운이 솔자 보이한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좋아요 눌렀다고? 난 이게 왜 화가 날 이유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크리스 브라운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갑니다. 야, 옥당으로 따라와. 그래서 솔자 보이는 이 결투 신청을 자신의 짹짹이에 올리는 겁니다. 그걸 또 왜 올려? 아니 너무 유치한데? 자, 썰전으로만 그칠 줄 알았던 이들의 싸움은 결국 실제 복싱 대결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전문 코치진까지. 아, 진짜로? 솔자 보이는 세계 최고의 복싱 챔피언인 메이웨더가 스텝으로 붙습니다. 정말로? 아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요? 메이웨더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 브라운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에게 특허를 받아서 팽팽한 대결도 형성했고요. 코치가 타이슨이랑 메이웨더야? 그냥 메이웨더랑 타이슨이 붙는 걸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 하나 누른 게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아 좋아요가 뭘 대단하다. 2017년 3월 팬들은 엄청난 복싱 경기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크리스 브라운이 돌연 경기를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건 진 건데? 뭐야? 자, 이에 솔자 보이는 크리스 브라운에게 헤이 보이, 나한테 쫄았어? 라며 대놓고 저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야? 자,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까지도 크리스 브라운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또 절친 노트? 아 우리 둘이요? 네, 저희도 아, 뭐 그러네. 둘이도 초반. 근데 싸웠다고 보기엔 좀 우스운.
누가 크리스 브라운이었나요? 제가 리트윗을 했으니까 네. 네, 제가 솔저 브라운. 솔자 브라운이요? 솔점. 전 크리스 보이요. 제가 솔저 보이. 다 좀 과거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어깨 동무 한번 할까요? 찰리우드 승리의 여신은? 중국 찰리우드에서요 희대의 라이벌로 불리는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쯔이와 판빙빙인데요. 이 두 여배우는 1996년 같은 해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장쯔이는 99년에 장이모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로 베를린 영화제 은봉상을 수상하며 대스타로 등극. 이후에 조미, 조우신, 쉬징레이와 함께 대륙의 4대 천후로 불리며 중국 대표 여배우로 손꼽혔고요. 이후에 와호장룡과 게이샤의 추억으로 국내는 물론 대륙이 할리우드로 보낸 선물이라는 극찬까지 받으면서 할리우드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데뷔한 판빙빙은 화려한 외모에 가려진 탓인지 장쯔이보다 연기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히트작 없이 무명인 듯 무명 아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깁니다. 2008년에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에서 연기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장쯔이가 돋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톡톡 튀면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잘 소화한 판빙빙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대륙은 판빙빙 월드로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영화 8인 최후의 결사단 등 하는 작품마다 족족 히트. 그렇게 중화권 여배우로 승승장구하게 된 판빙빙. 이때부터 장쯔이와 판빙빙의 라이벌 구도는 더 팽팽해집니다. 얼굴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난다는 판빙빙은 2015년에 중국 사극 무미랑 전기를 통해 무려 삭발분장을 감행합니다. 와. 이 여배우로서 진짜 힘든 결정이거든요. 자, 사진 이쁘네. 보시죠. 더 이쁘지 않아요? 지금 전 기자도 보자마자 예쁘다는 말을 연발하고 계시는데 페어량. 이에 장쯔이도 한껏 자극을 받았던 걸까요? 그녀 또한 2017년 12월 중국 예능 프로 배우의 탄생에 출연해서 늙고 초췌한 노인 분장까지 도전했다고 합니다. 오. 뒷얘기가 되게 많은데 2012년에 장쯔이가 억대 성접대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때 중국의 영화 평론가인 비청궁이라는 사람이 지겹지 않나 미스 F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저격글이네. 그러니까 이 소문 자체가 판빙빙이 올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청궁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결국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 판빙빙이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무죄를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 둘은 뭐 관련된 썰이 참 많습니다. 네. 의식을 정말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죠. 네. 테니스 코트 위에서 만난 원수? 월등한 실력과 아름다운 미모를 겸비해 러시아의 테니스 요정이라 불리는 마리아 샤라포바. 그녀는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선수의 이름을 무려 106번이나 언급하며 2004년에 열린 테니스 대회에서 제가 그녀를 이긴 뒤로 절 무척이나 싫어해요. 라고 말해 테니스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체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테니스 여자들의 인연, 아니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불리는 윈블던 선수권 대회에서 윌리엄스를 2대0으로 꺾고 우승한 샤라포바. 그런데 얼마 후 샤라포바는 지인들에게 이 상대 선수였던 윌리엄스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멍청한 여자에게 지는 일은 없을까? 이후 윌리엄스는 정말 훈련에 매진해서 샤라포바를 상대로 2013년까지 무려 연속 13승을 기록. 실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벌 구도가 깨졌냐? 아닙니다. 윌리엄스는 여전히 샤라포바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은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났지만 미모와 스타성을 갖춘 샤라포바가 부와 명예, 인기 면에서는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그러던 2013년 6월 샤라포바와 윌리엄스는 코트 밖에서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쪽은 윌리엄스. 그녀는 요즘 아마 글쎄 속이 시커먼 남자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샤라포바는 이 인터뷰를 듣고 대분노합니다. 그 이유. 샤라포바 같았어요. 샤라포바 연기한 겁니다. 늘 그런 소리를 내시니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샤라포바와
자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샤라포바는 윌리엄스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테니스 선수 그레고르 디미트로프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엔 2판 4판 샤라포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허이가 없네. 해외 인터뷰에서 사생활 얘기를 하니. 먼저 자신의 유부남 남자친구라 밝히시지. 유부남 남자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시 윌리엄스는 자신의 코치이자 유부남이었던 패트릭 모라토글루와 공공연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아니, 저는 그 테니스 경기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네. 예. 저기는 은퇴하셨나요? 샤라포바는 아직 아닌가요? 짜라포바는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나요? 하고 있죠. 네. 슈테프 그라프는 은퇴했습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예. 안드레 에거시랑 결혼을 사귀었습니다. 에것이 원래는 브룩실즈라 안드레 에거시가. 아, 그렇지, 맞다. 옐로 저널리즘 강해요. 아, 그러니까. 옷도 황색이에요. 좋습니다. 옐로 저널리즘. 또 다른 특종 전쟁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굵직한 특종은 주간지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S주간지는요, 정치인 스캔들을, B주간지는 연예계를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때는 2017년 5월. S주간지는 장장 13장에 걸쳐서 엄청난 특종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 특종은 바로 S주간지의 특종을 B주간지가 훔쳐갔다. 아, 정말요? 그리고 기사 내용과 함께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까지 첨부. 그죠? 근데 와,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도둑질 수준인데, 이거는? 일단 S주간지가 제일 처음 의심했던 사건, 2014년 9월 이케가미 아키라 칼럼니스트가 A신문사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칼럼을 거부당해 연재를 관뒀다는 특종을 S주간지가 가장 먼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주에 똑같이 B주간지에서도 이를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S주간지가 특종 도둑이 있는지 한번 낚아보자라고 했고, 그 뒤에 2016년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 실태 특종을 잡은 S주간지는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2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기사 예고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B주간지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2가지 증거 중 1가지 증거만이 신문에 실린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기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오 기자를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훔쳐가서 미리 조사를 한 것이다. 증거만 잡혀봐 하여튼. 네. 네. 황색. 야. 황색 언론이에요. 1995년 영국 전역을 뒤흔들며 세기의 차트 전쟁을 벌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블럭, 그리고 제2의 비틀즈로 불리며 신드롬까지 일으킨 오아시스입니다. 멋있어. 두 국민 밴드가 희대의 라이벌이 된 까닭,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2월 블러는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한마디로 전쟁의 불씨, 어그로를 끌어버리게 됩니다. I think this should have been shared with Oasis. 아, 왜 그런 말을 했죠? Yeah, much love and respect to them. 자, 뜬금없이 오아시스를 언급하면서 오아시스 멤버뿐만 아니라 팬들의 속을 그냥 촥 긁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블러의 소속사까지 이 전쟁의 불씨에 기름을 그냥 콜 들이붓습니다. 그랬어. 블러는 자신들의 싱글 앨범 발매일을 오아시스 싱글 앨범 발매일에 맞춰서 밀어버린 겁니다. 자극했네. biggest chart war in 30 years. The Manchester 영국 BBC에선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브리팝 전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오아시스의 앨범 판매량은 먼저 약 22만 장. 자, 그리고 블러의 앨범 판매량은 약 27만. 오! 싱글 앨범 전쟁에서는 블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도 받고 먼저 앨범 판매도 먼저 치고 나갔던 거죠. 열받아. 자,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더 기억하십니까? 오아시스.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995년 9월 블러는 4집 앨범 The Great Escape를 발표. 또 한 달 뒤 오아시스는 2집 전설의 명반 모닝 글로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결국 누구였을까? 이번엔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오아시스의 2집 앨범은 영국 음악계 역대급으로 데이트를 기록, 특히 원더월이라는 노래는 영국 제2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온 거리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세계의 바둑계를 제패한 우리나라의 국수 바둑 구단 이세돌. 자, 그는 2002년 17세가 되던 해에 공식 대회에서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이후 세계 최정상급 기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중국의 천재 바둑 소년과 숙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니 바로 커제. 이 둘에게 진짜 승부수를 던지게 한 세계의 대결이 있었으니 바로 2016년 3월 인공지능 대표 알파고와 인류 대표 이세돌의 바둑 대결. 안타깝게도 이세돌이 내리 세 판을 패하며 승패는 갈렸지만 네 번째 경기 0.007%의 확률로 둘 수 있다는 정말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두며 기적적으로 4국에서 1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세돌의 영원한 라이벌 커제는 나는 뭐 이세돌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자신이 있어요.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달 뒤인 5월 중국 저장성이 달린 커제 대 알파고와의 대결. 스스로 인류 최강을 자부하던 커제. 근데 결과는 맥없이 완패. 얼마나 힘들었던지 울었네. 세 번째 대결 중에 저렇게 눈물을 보이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알파고의 대국 이후 묘한 동료의식을 느낀다는 두 사람. 인류 대표 바둑 기사들의 선의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